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전달드릴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9월 CPI 발표를 앞두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기 위해 구글의 일부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준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5%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나 내부적으로는 0.25% 인하를 선호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메타가 AI 기반 챗봇인 메타 AI를 영국, 브라질 등 21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워싱턴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자사의 최신 칩인 블랙엘의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TSMC는 24년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AI 칩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24년 9월 테슬라의 중국 생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고 중국 승용차협회가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예정된 이벤트에서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9월 CPI 발표를 앞두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P 500은 2024년 들어 44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5,800선에 근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도 각각 0.6%와 1% 상승하며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의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엔비디아는 5일 연속 상승세를 멈췄고 테슬라는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이슈로 1.5% 하락했습니다. 목요일 주식 시장의 주요 이벤트로는 미국 CP 발표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CPI는 9월에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3개월 중 가장 낮은 상승폭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완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기술주 중심 상승세가 결합되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기 위해 구글의 일부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제품인 크롬,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를 통해 구글 검색을 유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에 제기된 반독점 소송의 일환으로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및 삼성과 맺은 검색 기본 설정 계약과 같은 독점적 계약을 중단시키거나 사용자가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화면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이 급진적이며 소비자와 기업, 미국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며 최종적인 결정은 25년 8월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일부 사업 분리 가능성보다 독점적 계약을 중단하고 사용자가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5%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나 내부적으로는 0.25% 인하를 선호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다수의 위원들은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더 큰 폭의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9월 이후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는 노동 시장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비농업 부문 고용이 25만 4천 명 증가하고 실업률이 4.1%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완화할 가능성을 높였으며 향후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줄어든 반면 고용시장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확장과 인플레이션 억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메타가 AI 기반 챗봇인 메타 AI를 영국, 브라질 등 21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챗봇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에서 사용자가 대화하고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안경과 혼합 현실 헤드셋에서도 음성 비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메타 AI는 매달 약 5억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확장으로 태국어와 아랍어 등 새로운 언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메타는 인공지능을 제품에 도입하는 전략을 통해 최근 사용자 증가와 광고 매출 증가를 이끌었으며, 이는 메타버스 중심 전략에서 벗어난 변화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에서는 데이터 보호 문제로 인해 메타의 AI 기능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워싱턴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자사의 최신 칩인 블랙을내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GPT-4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이 블랙웰 칩을 사용할 경우 3기가와트로 10년 전에는 같은 작업에 5,500기가와트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맞춤형 AI 서비스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는 에이전트, 블루프린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고객 지원, 장치 설계, 신약 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기술이 헬스케어 산업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신약 개발 관련 사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TSMC는 24년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AI 칩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TSMC는 39% 증가한 7,597억 대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7,481억 대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 애플의 주요 칩 공급업체로 AI 관련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의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TSMC는 2024년 전체 매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10월 17일에 발표될 3분기 실적에서는 이익률 증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4년 9월 테슬라의 중국 생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고 중국 승용차협회가 발표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 판매는 전월 대비 1.9% 증가했으며, 3분기 동안 중국 내 판매는 12% 성장해 올해 첫 분기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무이자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10월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25년부터 중국에서 6인승 모델 Y를 생산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중국 및 유럽 출시도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예정된 이벤트에서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 차량은 2개의 좌석과 버터플라이 도어가 특징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대형 트럭인 세미에 적용하는 계획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로보택시의 출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행사를 통해 로보택시 생산 일정과 고객을 위한 호출 서비스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 모델과 달리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승인이 필요하며, 현재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상용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